네, 1월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하면서 연초의 상승장이 펼쳐졌습니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다음 주 계속해서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12월 말 방송에서 1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연초 증시가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드디어 좀 기다렸던 조정이 나온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그 1월 초에 이러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요. 원래 12월 초에 정확히는 12월 3일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불행히도 그 연말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무산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뒤늦게 1월 효과로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도요. 주 초반에 양대 지수 모두가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돌파 이후에 지금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새로이 부각되는 악재만 없다면 이러한 그 상승세가 다음 주에도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그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다음 주에 CPI, PPI 등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빠르면은 다음 주 초 하루 이틀 정도 좀 아니면은 뭐 주중으로 이렇게 숨고르기 조정을 좀 더 받고 나서요. 코스피는 2,50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에서 710선 정도를 무난하게 지지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재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음 주 수익에 즐거움을 안겨줄 핵심주 엄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할 원픽 함께 확인하실까요? 네, 이동우 대표는 유리기판, 그리고 김진 대표는 보톡스를 관련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각자 이제 선택하신 분야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짧게 코멘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이 먼저? 네, 제가 이동우 대표께서. 네. 일단 뭐 보톡스 쪽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 연말 시즌, 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서 아마존에서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화장품이나 의료 미용기기에서 국내 업체들이 상당 수준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고 1위를 차지한 업체들이 많아서 화장품이나 의료 미용 쪽을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아마 보톡스 쪽의 종목들이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님 가져온 종목들을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지금 CES와 관련돼서 가장 핫한 게 유리기판 쪽인데요. 최태원 회장이 또 마침 또 CES에서 이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올리면서 방금 팔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을 시사했죠. 예, 이러면서 그 테마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기존 반도체 기판보다 발열이 적고 또 소비 전력도 30% 이상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SKC가 기술력 부분에서 세계에서 좀 가장 앞서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관심을 좀 두시면은 다음 주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섹터에 대한 매력 발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최태원의 픽, 반도체 게임 체인저가 된다. 그리고 또 판이 커지는 시장에 주가도 빵빵해질 거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먼저 이동우 대표님, 오늘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이 됐었어요. 지금 투자 키워드가 유리기판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뭐 일단은 뭐 신기술이 집약된 CES 2025에서 SKC의 유리기판 실물이 좀 공개되었고요.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인 인텔 그리고 AMD 그리고 브로드컴도 지난해부터 유리기판 적용을 밝히면서 관련주부터 해서 큰 시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자체는 이제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는 뭐 표면이 훨씬 더 매끄럽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생산 설비인 노광 장비를 활용해서 더 많은 미세 선폭 회로를 그려 넣을 수 있어서 반도체 속도가 기존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소비 전력은 이제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서 반도체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인텔은 협력사와 유리기판 공정 장비 공급을 타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AMD 역시 자사칩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 작업 진행과 함께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브로드컴도 이제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자사 반도체 칩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한 성능 평가도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55%에서 60%에 달하는 브로드컴의 유리기판 도입 행보는 아마 유리기판 자체의 확산을 조금 더 빨리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 추적은 필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김진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보톡스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신 거예요? 네, 보톡스는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메디컬 인사이트의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7년에는 약 72.7억 달러, 하나로 약 10조 6천억 원 규모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남성들도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그에 따른 시술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봤을 때 이 고령화에 따른 톡신 시술 연령대가 그 인구가 증가하면서요 소비자 풀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 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처지거나 그 푸석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따른 그 글로벌 톡신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최근에 그 독보적인 세계 1위의 그 에브비라는 회사가 그 점유율 이탈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호재가 되겠고 특히 이 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국내 톡신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더욱 선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섹터 모두 기대가 큽니다. 자, 역시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이동우 대표가 JNTC와 필옵틱스를 그리고 김진 대표가 휴젤과 한국 BNC 각각 2개 종목씩을 제시하십니다. 이동우 대표께 먼저 종목에 대한 분석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JNTC는 이제 3D 커버 글라스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관통 전극 TGV 유리기판 첫 시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서 10월에는 이제 대면적 TGV 유리기판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이제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3사에 샘플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으로 유리기판 시장 선점에 꽤나 유리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한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공급에 이어서 중국 화웨이를 새로운 고객사로 추가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확대해가고 있고요.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간신히 영업이익이 연간으로는 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거의 유지 못할 뻔했으나 유지를 하게 됐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1,020억 원으로 역대급 실적으로 예상으로 되기 때문에 꼭 관심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작년 9월부터 다중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저점을 서서히 높이다가 다중바닥의 끝자락에서 삼각 수렴을 돌파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여기에 거래량 급증까지 나오게 되면서 접근은 23,000원에서 21,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필옵틱스인데요. 세계 최초로 OLED 디스플레이 레이저 가공 표준 설비를 양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요 매출원이 이제 OLED 매출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설비 개발을 추진 중으로 반도체 패키지용 글라스 관통 TGV 장비 공급에 성공을 했고요. 반도체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작년에 4월 달 최고가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 후에 연말부터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14,000원에서 24,000원대의 강한 박스권을 이번 주에 돌파를 했고요. 거래량 급증이 나온다면 박스권 상단을 지지해주는 그 모습에서 추가 돌파가 용이한 자리로 바뀝니다. 접근은 24,500원에서 23,000원대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진 대표의 그 탑픽도 들어봐야 됩니다. 보톡스 관련해서 두 종목인데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먼저 휴젤인데요. 휴젤은 톡신 시장의 국내 1위 회사죠. 이 톡신 시장이 치명적인 그 독성을 가진 균주의 특성상 균주의 취득이나 생산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다수의 규제가 존재하는 생각보다 그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인데요. 시장 규모 6조 원으로 큰 그 미국 시장에 지난해 진출을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상위 3개 시장, 미국, 중국, 유럽에 모두 진출한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AVB 점유율 그 이탈을 말씀드렸었는데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톡신 시장의 탑픽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2025년에 본격 가동될 제3공장의 증설로 인해서 총 1,300만 바이알의 생산 시설을 확보했고요. 그에 따라서 캐파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따라서 미국 진출로 인해서 더욱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수요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는 그 전제로 해서 현재 높은 주가 수준에서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다음 주 시초가부터 25만 원 전후까지 1차 매수, 그리고 23만 원 전후까지 2차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손절가는 21만 원 이탈시로 잡고 목표가는 1차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2차는 35만 원까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BNC인데요. 자, 올해 톡신 시장에 그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구축된 영업망을 통해서요. 그 톡신 제품인 비엔옥스주를 수출 중인데요. 회사에 따르면은 최근에 그 해외 물량, 그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생산 시설을 풀 가동해도 물량이 딸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그 신공장 증설을 통해서 해결할 그런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한 톡신뿐만 아니라 필러 제품 등 경쟁력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올해는 물론 이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3분기 그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 그리고 영업이익도 90% 정도가 증가하면서요. 작년 그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요. 최근 바닥권에서 큰 손의 움직임이 포착된 그런 상태이고요. 자, 가격 전력을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시초가부터 4,300원 전후까지 1차 그리고 4,000원 전후까지 2차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손절가는 3,500원 이탈시로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1차 5,300원에서 5,600원 사이, 2차는 6,000원 이상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